네, 안녕하세요. 더친의 박쌤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해볼 바이크는 GSX S1000GT라는 모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뭐 저희 세대는 천장지구나 뭐 열화전차, 뭐 홍콩 영화 그런 키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바이크들, 특히 4기통의 이런 막 고주파 사운드들 들으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고개가 휙휙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저와 엇비슷한 연배시면은 거의 다 향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장르의 바이크일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냥 뭐 요즘 같은 때는 시원한 데서 에어컨 아래서 이렇게 바이크 영상 보시면서 이제 좀 데리 라이딩으로 만족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저도 이번에 이거 시승 영상 촬영하면서 1박 2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이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즈키 GSX S1000GT를 이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게 처음 이야기를 가격을 한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이 가격이어서 가격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이게 1899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시승을 하기 전에 제가 가격을 몰랐어요. 자료조사를 하면서 이 바이크의 가격을 알았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냥 제가 타고 이렇게 느꼈을 때 그냥 뭐 감각적으로 2천만 원 한 초반 이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2천만 원 초반 예상한 것도 사실 스즈키여서 그런 대형 바이크에서 가격비가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기서 또 한참 낮아버린 거예요. 이게 가격이 싸다는 거는 다양한 장점이 생기죠. 우리가 뭐 한 2천만 원 이 정도 가격을 온전히 취미에다 태우겠다 이러면은 다양한 어떤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내 주변 사람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를 설득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낮다는 거는 사실 설득의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장점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가격이 싸다라고 느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히스토리 히스토리입니다. GSX 시리즈가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GXX만 놓고 봐도 상당히 긴데 그 전신인 GS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제 1970년대 중반까지 올라가야 돼요. 혼다에서 대백이랑 4기통 바이크의 어떤 전쟁을 시작하죠. CB750 나나안으로. 스즈키도 당연히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사실 투스트로크의 강점이 많았던 스즈키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포스트로크 바이크로 전향을 하기 시작하죠. 그 기통당 밸브가 2개인 바이크들은 스즈키의 GS 시리즈로 명명을 했고 기통당 밸브가 4개인 바이크들을 이제 GSX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GS750이 출시를 하고 그게 바이크가 그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2년 후에 연달아서 GS1000을 또 출시를 합니다. 일본은 이제 당시에 그 내수 규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1000cc급은 그 일본 내에서 판매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전용으로 750 그리고 GS1000이 1980년에 GSX 750 그리고 GSX 1100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번에 X가 붙었으니까 밸브가 4개씩 그래서 총 16개의 밸브를 사용하는 이제 훨씬 고성능의 바이크가 되었는데 근데 그때 그 바이크들이 카타나의 전신이 되죠. 스즈키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바이크. 그 81년도에 이제 그 전설적인 모델이 데뷔를 하면서 스즈키가 그 해당 카테고리에서 엄청난 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게 1981년도에 카타나의 탄생이었죠.
우리가 레플리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바이크가 1985년도에 GSX 750으로 데뷔를 하는데, 그 바이크가 지금 봐도 디자인이 정말 이뻤어요. 부엉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눈알 동글동글하고 이제 그렇게 생겼는데, 그 풀카울 바이크의 GSX 시대를 그때 1985년도에 시작하게 되죠.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면서 일제 바이크들이 R1, R6, CBR 1000, CBR 600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가져갈 때, 스즈키는 꾸준히 750 라인업을 좀 유지했고 심지어 메인으로 밀기도 했어요. 사실 스즈키는 네구레이스랑 그 AMA 슈퍼바이크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원래 그 슈퍼바이크 시합의 경우 1000cc가 그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바이크의 엔진 성능이 증가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셰시나 타이어 성능이 그걸 못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엔진 성능이. 그래서 이제 1983년도에 750cc라는 그 규정을 새로 만들죠. (750이라는) 배기량은 일본 내수 규제도 1990년도에 풀렸고, 뭐 슈퍼바이크도 1000cc로 이제 풀렸으니까 사실 750cc라는 배기량이 딱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즈키에서는 여전히 그 750이라는 배기량을 고집하고 있고, 심지어 그 GSX 특유의 어떤 유니크함, 가장 스즈키스러운 바이크가 GSX R750이지 않나. 아무튼 뭐 스즈키가 각종 레이스에서 이제 성적이 좋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독 뭐 내구 레이스나 일반 차들, 우리가 돈 주고 그냥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바이크로 시합을 하는 데서 유독 성적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스즈키의 철학이 그런 부분에서 좀 느껴지고, 어떤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되게 보편적인 부분에 치중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뭐 역사 이야기 하다 보면은 사실 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제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입니다. 좀 타는 맛이 좋기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독 그 K5라는 형식의 엔진에 언급이 많이 되죠. 2005년부터 2008년도에 RS였던 엔진인데, 이거를 지금은 그 GSX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공도지향형 바이크들, 로드 스포츠 바이크들, 거기에 주로 사용하고 있죠. 스즈키가 이미 그 좋은 그 새 엔진을 놔두고 굳이 왜 옛날 엔진을 사용했을까? 스포츠 바이크에 얻는 리터급 순행 4기통 엔진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출력에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용 구간에서 어떻게 라이더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가, 고출력,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편의를 말한다는 게 약간 모순일 수도 있는데, 누구나 좀 그런 로망은 있잖아요. 고출력의 어떤 물건을 손에 넣고 싶은? 근데 손에 넣었다고 한들 그걸 내가 다룰 수 없다면 그 불필요한 물건이 되겠죠. 손에도 쉽게 쥐어지게 해주고, 이제 그거를 좀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스즈키가 이전 세대의 엔진을 사용한 건데, 이 엔진의 특징은 4기통 치고 롱스트로크라는 거예요. 쇼스트로크화 되면 그 스포츠 성능이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 롱스트로크로 갈수록 좀 실용 영역에서 이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포츠 바이크 엔진인데 롱스트로크 엔진이라는 거죠.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레이시한 엔진이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라이더에게 그 레이시한 무드는 전달을 해주되, 그 레이스와 현실 주행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까지는 가져오지 않은 그런 엔진인 거죠. 지금 이 S1000 GT가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리터급 바이크 중에서 가장 판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판매 1위였대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S1000 GT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 라이딩 앤 투어링입니다. 이건 이제 이 바이크에 주로 사용할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 바이크는 쉽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는 우리가 레이스 상황에서 빠른 것과 공도에서 빠른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최고 속도가 빠른 느낌이 아니고 최저 속도가 빠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공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바이크의 어떤 거동하는 특성, 핸들의 위치나 어떤 스텝의 위치, 이런 뭐 시트의 형상, 이런 것들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최저 속도 자체를 높게 좀 잡을 수가 있고, 기름 탱크 용량도 커져가지고 주유소를 좀 덜 들려도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투어를 할 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겠죠. 어플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스마트폰이랑 바이크를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킥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행을 보조해주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패니어 케이스가
양쪽 해서 이제 70리터 용량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쪽에 36리터씩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지간한 여행용 짐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면 유난히 텐덤하고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모든 특징들이 합쳐지니까 아, 이거 굉장히 여행에 유리한 바이크구나. 이미 이름부터 GT거든요. GT는 이제 그랜드 투어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바이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조금 진지한 스포츠 라이딩을 염두에 두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 사용 환경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스포츠 라이딩 그리고 투어링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1000 GT를 이야기할 키워드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 몸에 뿌리는 향수 말고 기억, 메모리. 우리는 이제 홍콩 영화에 좀 그런 느와르나 이런 거에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장지구나 열화전차 이런 바이크가 좀 테마로 돼 있는 그런 영화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스포츠 형식의 바이크들, 레플리카 같은 바이크들은 뭔가 선망의 대상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의 현실로 가져오기에는 뭐 학생이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레고가 한참 판매 부진을 겪고 있을 때 듀플로라고 유아용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제품들을 확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매출 부진을 극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레고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냐, 그 테크닉스나 이런 성인용 시리즈들, 당시에 어린 친구들이 레고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는 뭐 부모님한테 막 용돈 받아서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레고를 못 샀던 거죠. 그냥 갖고만 싶었던. 근데 그 사람들이 큰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내 돈 벌어서 자기가 레고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용 레고 매출이 확대되면서 레고가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약간 지금 S1000 GT가 레고의 성인 버전, 그러니까 테크닉스 같은 버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좀 속되게 표현해서 우리 같은 그런 뿅카 키드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나이를 먹어서 이제 바이크를 타려고 하면은 뭐 이런 세퍼레이트 핸들이나 얇고 이런 높은 시트, 그리고 뭐 탱크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백스텝 막 다리 올라오고, 사실 그런 바이크를 지금 타기에 뭐 물론 타려고 하면 탈 수는 있겠지만 좀 쉽진 않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미 유럽권에서는 크로스 러너라고 해가지고 뭐 BMW S1000, 뭐 XR 같은 장르죠. MT09 트레이서, 야마하 그런 것들 인기 많잖아요. 온로드 스펙인데 어드벤처 외형의 어떤 셋업을 취해가지고 타기는 편한데 공도 스포츠성을 한껏 끌어올린 그런 바이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희 같은 천장지구나 열화전차 이런 거에 로망이 있던 세대들은 그런 실루엣에 딱히 그런 향수가 없거든요. 크로스러너 장르는 바이크의 그림자만 보면 어드벤처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S1000 GT는 그 가방 떼고 보면 진짜 레플리카에 좀 가깝고, 그때 탔던 바이크와 형태적으로 훨씬 그 실루엣이 퓨어 스포츠, 그러니까 뭐 레플리카 뭐 이쪽에 가까운 그 S1000 GT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배기 라인이 그 숏인데 그 슬래시 컷백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짧게 잘려져 있는, 이게 배기 음이 굉장히 제 기준으로 듣기가 좋았어요. 흡기를 이 S1000 GT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흡기음이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만 봐도 이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탈 것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배기음이 좀 크고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바이크들이 끌릴 수도 있는데, 좀 나이를 먹고 주변에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런 바이크가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취미의 영역으로 보면은 그 소리도 굉장히 즐길 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흡기를 강조해서 그 타는 맛을 끌어올렸다는 거는 어른스러운 설정이지 않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이 바이크가 어떤 사람들에게 좀 어울릴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스포츠 라이딩을 탐구하고 싶은 사람, 딱히 흡기를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어떤 삶이든 어떤 라이딩이든 어느 정도 숙련도가 생긴 베테랑 같은 분들, 이건 좀 제 생각이었는데 그룹 투어보다 좀 솔로 투어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 유유자적 탈 수도 있고, 혼자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을 할 수도 있고, 혼자 탔을 때 이 바이크의 장점, 그때 저는 이 바이크의 어떤 본연의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드린 말씀이 스즈키 S1000 GT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날씨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럼 또 그때 즐겁게 라이딩 이어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